매우 빠른 속도로 산을 오르고 계시는군요. 암벽 등반은 여러분의 새 결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함께 산을 올랐죠. 그런데 갑자기 바위가 여러분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돌에 부딪히고 미끄러졌지만 여러분은 멀쩡하네요. 상처 하나 없어요. 확실히 우주가 오늘 여러분의 편이군요. 정상에 오르자 하늘에서 떨어지는 초록잎이 눈에 띕니다. 잠깐만요. $100짜리 지폐예요. 잡으면서도 기분이 이상하네요. 내려갈 시간이에요. 오늘 한 번 더 시험해보기 위해서 점프 한 번에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안전하긴 하죠. 하나, 둘, 셋. 심호흡 후 뛰어내립니다. 금방 바닥에 착지했습니다. 친구도 땅으로 내려왔고 여러분은 차를 타고 집으로 운전해서 돌아옵니다. 다음날 일어나 샤워를 하고 양치질을 한 후에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윙 핸드폰이네요. 전화는 아니고 상사가 보낸 이메일이에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어요. 하지만 이메일을 열었더니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승진을 할 기회가 생겼어요.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었고 상사가 그걸 알아줬네요. 여러분은 자신감을 느끼면서 승진뿐만 아니라 파트너 자리에 오를 기회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고개를 숙였더니 또 $100짜리 지폐가 나왔어요. 와, $200를 순식간에 벌었네요. 드디어 내릴 역에 도착했습니다. 출근이 좀 늦어져서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추첨 행사 광고가 눈에 띄었습니다. 1등상은 자동차고요. 오늘이 참여 가능한 마지막 날입니다. 예감이 좋아요. 이 행사에 참여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몇 시간 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출근했습니다. 상사와 회의를 해야 해요. 상사는 토마스 씨가 입사한 이후 우리 회사는 4% 성장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보다 토마스 씨의 실적이 훨씬 더 좋고요. 팀장으로 일해보는 건 어때요?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 파트너가 되고 싶어요. 상사는 충격을 받았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모퉁이에 생긴 새로운 식당에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불에 헤드폰을 낀 여자가 길을 건드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갑자기 차 한 대가 빨리 달려오는데 그 여자는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가능한 빨리 달려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전 엔젤라예요. 그녀는 여러분이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녹색 눈을 가졌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하네요. 결국엔 여러분이 가려고 했던 그 식당에 가게 됩니다. 그녀는 여러분에게 더블 베이컨 치즈버거를 시켜보라고 권했습니다. 몇 달 동안 먹은 것 중 최고의 식사였어요. 마지막에 엔젤라는 명함을 건네줬어요. 치과 의사라고 쓰여있네요. 또한 엔젤라는 무료로 스케일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예약을 마쳤습니다. 윙,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네요. 일단 전화를 받습니다. 추첨 행사에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자 바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의 상사입니다. 당장 여러분을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회사의 모든 파트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토마스 씨는 이제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입니다. 곧 사무실을 새로 바꿔줄게요. 오후 6시네요. 집에 갈 시간입니다. 오늘 새 차와 새 직책을 받았지만 제일 멋진 건 안젤라를 만나보였어요. 하루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은 한 걸음을 더 내딛기로 결심했어요. 안젤라에게 전화를 해서 오늘 밤에 데이트 신청을 했습니다. 2시간 후 여러분은 말쑥한 차림으로 안젤라의 집 문간에 서 있습니다. 그 양복의 값은 정확히 $200였어요. 안젤라의 옷도 멋져 보이네요. 안젤라는 이렇게 특별한 날 그 옷을 입고 싶었다고 하네요. 밤 11시입니다. 안젤라를 집까지 데려다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집주인에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위층 사람이 이사를 나갔는데 혹시 그 집에 살고 싶지 않냐고 묻네요. 가격은 $300나 싸고요. 거의 잠들 뻔하면서도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으니 옷을 갈아입죠. 옷장 뒤편에는 첫 직장을 구했을 때 엄마가 사주신 파란 넥타이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회색 양복과 함께 매기로 했어요. 타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거예요. 사무실에 가자 모두가 그 우스꽝스러운 넥타이를 보고 칭찬합니다. 빌은 넥타이가 멋져요 라고 했습니다.
접수원도 정말 좋아했어요. 여러분의 상사는 어깨를 살짝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돌아서 보자마자 그는 윙크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단계에 도달했군요. 자, 새 사무실을 보여줄게요. 전부 다 새 거예요. 서랍에 작은 환영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포장을 풀어보세요. 긴장도 됐지만 정말 신이 났어요. 선물을 열기 전에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선물 옆에 편지도 있네요. 즉시 상자를 엽니다. 금식이었어요. 편지에는 모든 파트너가 여러분을 환영한다고 써 있었어요. 해가 지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회의가 정말 많아서 핸드폰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메시지가 2개 와 있네요. 전화해주세요, 안젤라. 눈을 깜빡일 사이에 안젤라에게 전화를 겁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하네요. 좋다고 말하고 식당에 자리를 예약했습니다. 이발할 때가 한참 지났는데 안젤라를 만나야 하니까 이제 손질하기로 합니다. 이발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소대로 해주세요. 머리는 자르고 턱수염은 약간만 다듬어 주세요. 이발사는 이발을 마치고 오늘이 30번째 이발이시군요. 이번 이발은 무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악수를 하고 안젤라를 만나러 갑니다. 레스토랑으로 걸어가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친구 마이크를 발견했어요.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데 마이크가 50인치 TV를 버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원한다면 그냥 가져도 된다고 하네요. 물론이지. 새 침실에 딱일 거예요. 맞습니다. 마이크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식당까지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젤라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얼굴에도 그게 다 드러나 있어요. 떨쳐버릴 수 없는 환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합니다. 식당에서 지금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폐업 중인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모든 게 반값이에요. 새 시계를 보니 20분 정도가 남아서 가게에 들를 시간이 남은 것 같네요. 한번 가보죠. 그곳은 전자제품 매장이었어요. 사람들은 휴대폰, 스마트 시계, 노트북 등 보이는 건 모두 집어들고 있습니다. 손님들로 잔뜩 붐비고 있네요. 이번엔 아마 운이 따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던 노트북은 이미 재고가 없습니다. 밖으로 나갔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달려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아까 노트북 구경하시는 거 봤는데요. 원하시면 이거 가지세요. 저한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바로 여러분이 갖고 싶어하던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계산대로 갑니다. 다음으로는 꽃가게에 가서 녹색 달리아를 삽니다. 안젤라의 눈 색깔과 똑같은 색이에요. 드디어 식당에 도착했는데 2분 정도 늦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젤라가 저기 있네요. 입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미안해요. 당신의 눈처럼 예쁜 녹색 꽃을 사왔어요. 대담한 행동이었지만 대성공입니다. 안젤라는 여러분의 뺨에 키스를 해줬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분위기가 딱 좋아요. 조명도 어둡고 주변 음악도 좋고 식당도 붐비지 않네요. 즐겁게 대화를 해나갑니다. 식사를 마치기 바로 전에 안젤라는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이 식당은 어떻게 찾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난 주말엔 집에서 운동복 차림으로 게으름을 피우다가 중국 음식 배달을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서 안젤라와 함께 와보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그때 배달 음식과 함께 포춘 쿠키도 왔었죠. 포춘 쿠키에는 다음 주에 당신의 운은 바뀌게 될 겁니다. 라고 쓰여 있었어요. 정말 그랬죠. 독에 대한 놀라운 사실을 알아보세요. 아니요, 최고의 맹독성 동물 10마리를 소개하는 또 다른 동영상이 아닙니다. 몇 마리가 있긴 하지만 요점은 달라요. 우리는 모든 생물에게 위험한 이러한 물질의 본질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눈앞에 두 잔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잔은 상한우유로 가득 차 있고 다른 잔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뱀 중 하나인 비페라 아스피스의 독이 들어 있습니다. 어느 잔에 든 액체가 건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상한우유입니다. 상한우유는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및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뱀의 독을 마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물질은 특정 유형의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위액은 다른 음식처럼 이 단백질을 분리합니다. 독에 포함된 독소는 혈액과 접촉할 때만 위험해요. 따라서 입이나 배에 상처가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독소가 혈액순환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 동물은 약간의 신체 접촉만으로도 몸에 침투하는 독을 분비해요. 그러나 독사는 이 위험물질을 혈액 속으로 전달해야 해요. 이것이 포이즌과 베놈의 차이점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수동적으로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는 동물이에요. 예를 들어 만지는 경우죠. 이 동물들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독이 몸에서 계속 방출됩니다. 포이즌 다트 개구리는 남아메리카의 정글에 살면서 아무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피부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을 분비하기 때문에 모두가 만지는 걸 두려워해요. 이 개구리의 포이즌에 포함된 독 입자는 매우 작아서 피부의 모공을 통해 쉽게 침투하여 신체에 강렬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베놈이 있는 동물은 주입을 통해서만 체내에 들어갈 수 있는 더 큰 독 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은 물거나 찔러서 독을 혈액으로 전달해요. 독사, 말벌, 거미 및 기타 생물은 베놈을 사용하여 먹이를 공격합니다. 포이즌이 있는 개구리나 독 피부로 덮인 물고기는 독소를 사용하여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생물 중 하나는 상자 해파리입니다. 쏘이면 강력한 독소를 적에게 주입하여 신경계와 피부세포에 영향을 미쳐요. 이 해파리는 바다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험해요. 독소는 빠르게 작용하여 몇 분 안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독개구리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생물 중 하나는 보거입니다. 네, 그 유명한 별미요. 요리사가 이 생선을 잘못 준비하면 열처리 후에도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거의 독소는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해요. 보거 한 마리에 들어있는 독의 양은 수십 명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는 충분한 독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보거는 위험을 느끼면 물과 함께 많은 공기를 삼키고 몸집이 커집니다. 이 상태에서는 독소가 들어있는 바늘이 더욱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바다에서 이 물고기를 발견하면 절대 만지지 마세요. 베놈을 사용하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이를 종래 경쟁이라고 해요. 오리너구리와 같은 독이 있는 포유류가 그 예입니다. 오리너구리의 손바닥에는 독소를 분비하는 작은 바늘이 있어요. 오리너구리는 발차기로 상대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들은 짝짓기 경쟁 중에도 독을 사용해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동안 경쟁자를 물리치려고 독소의 특성을 강화하죠. 이 두 수컷은 서로를 약화시키려고 애씁니다. 독이 더 효과적인 수컷이 전투에서 승리해요. 어떤 동물은 독을 사용하기 위해 물거나 찔러야 하는 반면 어떤 동물은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독을 다트처럼 발사하는 이 작은 생명체는 어떨까요? 원뿔 달팽이를 소개합니다. 이 달팽이는 자신의 집 안에 숨어서 작은 물고기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 다음 주둥이에서 독성 작사를 쏴서 물고기를 마비시켜요. 그런 다음 달팽이는 아나콘다처럼 먹이를 통째로 삼켜요. 이 작은 동물의 독은 호흡, 시력 및 기타 문제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위험해요. 반면 원뿔 달팽이의 독에 함유된 물질은 강력한 진통제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그리고 동물의 독이 의학에 사용되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길라 몬스터라고 불리는 독 도마뱀은 물대 침샘에서 생성되는 신경 독소를 방출해요. 이 독 때문에 이 동물에게 물린 상처는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상처 중 하나로 여겨지죠. 길라 몬스터의 공격을 받은 사람들은 뜨거운 용암이 정맥을 통해 흐르는 듯한 느낌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끔찍한 독은 인간에게 유용할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 독에서 당뇨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호르몬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독은 근육마비를 일으키고 어떤 독은 호흡 문제를 일으키며 어떤 독은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모두 다를까요? 이 모든 차이는 독이 있는 동물들이 사냥하는 먹잇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독사는 신진대사가 빠른 작은 포유류를 잡아먹어요. 따라서 파충류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독을 개발하여 빠르게 달리는 토끼가 쉽게 몸을 제어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냉혈 동물의 경우 이러한 전략은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부 유형의 코브라는 신경계 내부의 전달을 막을 수 있는 신경독을 생성해요. 이러한 물질은 냉혈 생물 유기체를 효과적으로 공격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독이 있는 생물들이 서식지에 따라 독을 조절한다는 걸 암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의 독이 매우 다를 수 있어요. 넓은 국가의 한 지역에서 독사에 물린 경우 다른 지역의 해독제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존 조건이 더 복잡한 곳에서 뱀이 적의 공격을 격퇴하거나 빠른 먹이를 잡기 위해 더 위험한 독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는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합니다. 뱀 무리를 먹이를 쉽게 잡을 수 있고 다른 동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 놓아둡니다. 그러면 이런 뱀들이 결국 독이 없는 뱀이 될 수도 있어요.
독을 생성하는 것이 유기체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면 뱀은 독 생산을 중단할 거예요. 바다뱀에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바다뱀은 바다 밑바닥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동물 중 하나예요. 먹이가 자신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물고기를 빠르게 마비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독을 개발해야 했죠. 하지만 한 바다뱀 종은 이런 방식으로 먹이를 얻지 않기로 했어요. 물고기를 사냥하는 대신 물고기 알을 먹기 시작했죠. 이 먹이는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뱀은 더 이상 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뱀은 독 생산을 중단했어요.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동물이 포이즌이나 베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약 15에서 20% 정도라고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물의 다양성을 완전히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거의 모든 동물종에는 포이즌이나 베놈이 있는 종류가 있습니다. 포유류 중에서도 오리, 너구리만이 독을 가진 유일한 동물은 아닙니다. 늘보 로리스는 귀엽고 무해한 동물처럼 보여요. 하지만 동남아시아에 서식하는 이 영장류는 물때 이빨에서 독을 분비합니다. 또한 일부 쥐쥐종은 먹이를 마비시키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독을 생성해요. 그리고 뱀파이어 박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독을 가진 날짐승 포유류입니다. 오늘날에는 포이즌과 베놈이 있는 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많은 과학자들은 수백만 년 전에 독을 가진 공룡이 지구를 걸었다고 믿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 가설을 확인했어요. 이 강력한 파충류의 독샘과 조직은 우리 시대까지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일부 공룡의 이빨에서 현대의 독사나 도마뱀이 가지고 있는 작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선사시대 괴물들도 이 구멍을 통해 독을 분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여행하며 꿈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음식점에 들러 맛있는 엠파나다를 주문합니다. 너무 바삭바삭하고 맛있었는데 이게 뭐지? 바퀴벌레 몸의 절반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지금 소화기관을 헤엄쳐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카프카의 유명한 책에 나오는 곤충 같은 생명체로 변한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어떤 변태도 겪지 않을 거예요. 이 불쌍한 작은 곤충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학교에 이미 배웠으니까 소화가 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침에는 음식의 전분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수 효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침은 산성이며 바퀴벌레를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퀴벌레가 살아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즉 바퀴벌레가 위장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영원히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과는 달리 바퀴벌레는 뱃속에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벌레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은 끔찍했어요. 이 작은 녀석이 좋아하는 책의 페이지를 먹어치운 것을 봤고 쫓아가려고 하면 작은 구멍으로 기어들어가고 하수구를 놀이터처럼 드나드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나 병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조각을 삼켰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신체에 큰 손상 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독감에 걸렸을 때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체내에는 사람들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호흡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콧물, 목 가려움증, 무작위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타고난 진실 추구자이므로 바퀴벌레가 장에서 소화되는 동안 세계 최고의 바퀴벌레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하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바퀴벌레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 바퀴벌레는 물속에서 최대 30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바퀴벌레가 위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물속에서 꽤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수구 안을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역겨우니까 이미지를 바꿀게요. 바퀴벌레는 역겨운 곤충이지만 전 세계 많은 문화권에서 바퀴벌레를 먹습니다. 바퀴벌레는 다른 곤충과 마찬가지로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식료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바퀴벌레는 길거리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 농장에서 기른 거예요. 상상이 되나요? 바퀴벌레는 저렴하고 한 번에 꽤 많은 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바퀴벌레를 삼키면 공룡을 삼키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바퀴벌레는 엄밀히 말해 공룡은 아니죠. 하지만 바퀴벌레는 약 6천만 년 전에 공룡이 멸종하기 전까지 동굴에서 살던 것이 발견된 유일한 생물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 세계 여행을 할 때 먹었던 선사시대 엠파나다라고 대답해 보세요. 몇 시간 후 여러분은 다른 관점에서 이 경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바퀴벌레를 삼켜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퀴벌레와 한 종으로서 더 친밀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길을 걷다가 바퀴벌레가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바퀴벌레는 앙코르입니다. 새끼 바퀴벌레예요. 여러분은 최근에 태어난 지 하루 된 바퀴벌레가 이미 부모 바퀴벌레만큼 빨리 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퀴벌레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4,000종이 넘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소셜미디어의 바퀴벌레와의 감정적 여정에 대한 모든 것을 게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두 틀렸어요. 이미 8시간이 지났고 바퀴벌레의 절반은 이미 몸에 흡수되었을 겁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리고 친한 친구인 피터가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고 낮잠을 자다가 거미 한 마리를 통째로 삼킨 것 같아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의 결말은 그가 스파이더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일생 동안 잠자는 동안 최대 450g의 거미를 삼킨다는 속설이 수년 전부터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람이 의도치 않게 거미를 삼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거미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거대한 생명체이며 거미들은 종종 인간을 풍경으로 여깁니다. 소파, 계단 또는 가구처럼요. 둘째, 거미가 우리에게 충분히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가 자는 동안 내는 기괴한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칠 수 있습니다. 코골이 소리와 호흡으로 강하게 진동해서 거미를 쫓아내기에 충분합니다. 실제로 소수의 거미 종만이 우리 집 공간을 공유합니다. 물론 호주에 살지 않는 한 말이죠. 그리고 거미는 보통 조용한 구석에 살며 우리 인간을 많이 괴롭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잠자는 동안에 거미를 삼킬 일은 없어요. 인간은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 중 오랜 시간 동안 삼키지 않습니다. 한 번 삼킬 때와 또 다시 한 번 삼킬 때 사이 시간 사이는 거미는 피터의 입에서 멀리 사라졌을 거예요. 제 생각에 피터가 과장된 이야기를 온라인에 공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반대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만약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여러분을 삼키셨다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해리포터나 싸구려 공상과학 영화의 줄거리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조금 기다려보세요. 시야가 이 거대한 동물로 가득 찰 때까지 자신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 있는 위치에서 보면 털복숭이 다리가 보이는데 세상에 이빨을 대신하는 이상한 다리처럼 보입니다. 바퀴벌레의 눈에는 인간은 다양한 요리 옵션에 속하는 또 다른 곤충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겐 안 됐지만 바퀴벌레는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먹어치웁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바퀴벌레가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바닥이 흔들립니다. 도망치려고 하지만 그 짐승이 여러분보다 더 빨리 달려오고 이런! 방금 이 짐승에게 삼켜졌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어둡고 축축하며 냄새가 심합니다. 오른쪽에는 과일 케이크 조각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죽은 곤충이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하지만 바퀴벌레가 입을 벌려 무언가를 먹으려고 할 때 약간의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퀴벌레의 소화관은 꽤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로 바퀴벌레 친구가 얼마나 클지 짐작해 봅니다. 살아있는 바퀴벌레 중 가장 큰 바퀴벌레는 약 15cm 정도입니다. 미국 1달러 지폐 크기와 맞먹는 크기죠. 너무 커서 소화를 기다리는 동안 트랙을 만들어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수평선에 형성된 저 폭포는 뭐죠? 징그러워요. 바퀴벌레 장액이 곧 여러분에게 떨어질 것 같아요. 몇 분 안에 그 효소가 여러분을 별 5개짜리 식사처럼 분해할 겁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꿈에 그리던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평생을 피하려고 애썼던 바로 그 생물의 내부에 들어가게 됐어요.